공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만들어진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트리스로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기본 입장은 뭐 성경 교회 나가면 이런 말에는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네.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이것을 자연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과학기술에 저도 반영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러하는데요. 그래서 공기는 그래서 이 주변에 우리 현대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 주변의 기기에 이런 것들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물이나 공기뿐만 아니라 빛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 이런 거 알아보면 다 도움이 됩니다. 아, 번개가 어떻게 치고 구름에 어떻게 전기가 충전이 되는가 주변에 전기 충전될 만한 것도 없는데 전리층 수분이 많을 때 수분의 길이 되어서 하고 수분이 대기 중에 많을 때 공기도 이렇게 번개가 마른 곳 거기서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뭐 큰 나무라도 유인 효과가 있거나 안에서 금속이 많거나 해서 이게 또 안테나 같은 페리친 같은 거 유도를 하거나 페리친 많으면 더 유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환경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번개는 구름이 치개식인 쪽으로 이렇게 번개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쉬운 쪽으로 저항이 적은 곳 한쪽은 노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으면 이쪽으로는 저항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저항이 안 생기는 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저항이 많은 곳에는 잘 움직이지 못하고 저항이 적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물은 쉬운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번개도 그렇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막혀 있는 곳은 물이 막혀 있는 곳은 못 들어가죠. 뚫고 가려고 하지 않고 흘러서 이게 피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쉬운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하나의 만물의 하나의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딱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은 그것을 뚫고 이게 꼭 들어가야 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전쟁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죠.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 만물은 흐르기 쉬운 쪽으로 흐른다. 이것도 하나의 원리일 수 있다. 그럼 100%는 아니다. 흐르기 쉬운 쪽으로 어쨌든 흐른다. 흐르지 못하게 병에 가둬놓으면 흐르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과학적인 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 흐르지 않게 하면 얘는 못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가둬놓고 고립 이렇게 확산이 안 되는구나. 자, 공기는 주로 질소 78, 산소 21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르곤이 약 9.3%,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크립톤, 수소, 수증기들의 기체들이 소량 섞어져 있는 혼합기체. 이것도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인류가 하나하나 어떤 것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사람의 노력 속에 축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오존, 메탄, 다양한 미량산 원소들이 포함된 고도에 따라 성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밑에 가라앉고 올라가기 쉬운 건 올라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 성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질소 약 78, 생물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호흡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소 21, 생물의 호흡과 연소에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많은 데서 공기를 순환시키지 않고 있으면 그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질식사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너무 이렇게 밀집한 데서 산소를 많이 소비를 하면 산소가 무한하지 않는 이상 외부의 공기가 완전히 가로막혀서 이렇게 하나도 공기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서 질식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르곤 0.93 창문으로 열면 될 텐데요. 네. 아르곤 0.93 비활성 기체로 공기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산화탄소 약 0.04 광합성 및 온실력과 관련이 있으며 농도는 변동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에서 활동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외부로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죠. 이산화탄소가 아직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안 빠져나가면 산소가 들이마시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몸이 경직되잖아요. 어떤 근육과 공포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운동할 때도 보면 이렇게 곤두선들이 탁탁탁 뛰죠. 그래서 몸을 흔들어서 이렇게 유연하게 뛰면 약간 유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직됐던 근육들이 어떤 몸에는 여러 군데서 이산화탄소가 모이게 되고 폐 같은 데 모여서 입으로 달리기 할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 호흡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먼저 이렇게 짧은 입을 모아가지고 내뿜고 이렇게 해서 코로 호흡하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면 입을
완전히 이렇게 포착하고 하고 폐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는 개념으로 하면 이산화탄소 산소 교환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몸을 운동할 때도 흔들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근육이 경직이 되어서 이 이산화탄소 교환 물질 산소 교환이 잘 안 들어지고 쉽게 지치게 되죠. 그래서 선수들 보면 끊임없이 몸을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이완이 안 되면 근육도 뻣뻣해져서 몸도 잘 안 움직여지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질소와 산소가 되고 있냐 다양한 원소와 화합물들처럼 복합적인 혼합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닷물을 볼게요. 바닷물을 어떻게 바닷물의 성분을 보면 96.5%의 순수한 물과 3.5% 영존 물질로 이게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구성되고 주성분은 염소 CL 마이너스인가 이게 CL인가 나트륨 Na 플러스 저도 잘 몰라요. 화학적은 화학적인 공부를 좀 덜해서 안 해서 거의 안 했어요. 황산염 SO4 2 마이너스 마그네슘 Mg2 플러스 칼슘 Ca2 플러스 칼륨 K 플러스 몰라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도 학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뭐 어떤 기술을 개발하죠. 지금 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하루 1초 안에 다 할 수 없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들이 모여서 짠맛을 내는 소금, 염화 나트륨을 형성한다. 이런 브롬, 탄소, 질소, 산소인 다양한 미량 원소, 가스 성분도 포함하고 해양 생태계 중요한 균형 기반이 된다. 염화 나트륨 NaCl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바닷물의 짠맛을 내는 주요 원인이다. 염화 마그네슘 MgCl2 마그네슘이 Mg고 염화는 Cl이네요. Cl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CL이 염화고 마그네슘은 Mg, 나트륨은 Na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이름을 자기네들 붙인 거죠. 짠맛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공통 용어로 언어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염화 마그네슘은 독일에서 알겠어요? 모르지. 그렇지만 MgCl2 하면 안단 말이에요. 공통어로 영어를 주로 쓰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구나 이렇게. 짠맛과 함께 쓴맛을 우리끼리는 그냥 염화 마그네슘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러죠. 한국어로 보통 하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짠맛과 함께 쓴맛을 더하는 성분 염화 마그네슘, 항산 마그네슘, Mg, SO5, 4, 마그네슘 함께 존재하며 쓴맛을 냅니다. 염화 칼슘, CaCl2 이렇게 염화 칼슘. 그래서 염화는 Cl 이렇게 되겠습니다. 염화 나트륨 Cl 그래서 Na, 마그네슘 Mg, 황산은 SO4, 황산은 SO4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Mg니까 이렇게 되고 염화는 보통 Cl에 들어갑니다. Cl2, Cl 이렇게 염화 칼슘, Ca가 앞으로 칼슘은 Ca고 나트륨은 Na고 마그네슘 Mg가 되겠습니다. 황산 칼륨은 K2SO4, 황산은 SO4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바닷물의 주요 성분은 이렇게 돼 있다. 브롬, 탄소, 스트론튬, 뭐 붕소, 규소, 불소 세 개의 이름을 붙인 건데 이런 다양한 것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서 바닷물에 녹아요. 그래서 공기 어항에다가 공기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영존 순서를 높이는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대기에서 녹아든 가스 성분으로 그래서 바닷물에 녹습니다. 이게 공기 성분도 해양생물의 필수적입니다. 해양생물의 성장에 중요한 영존산소가 이렇게 개교 중에서 안 들어오면 죽죠. 공기 중에 어항에다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영존산소를 높이기 위해서 넣어주죠. 바닷물은 그래서 뭐 풍랑의 활동이 없다면 풍랑의 바닷물에 이 부분이 잘 안 되겠죠. 풍랑이 뒤섞어주는 이런 현상을 그래서 공기하고 반응해가지고 태풍 같은 불거나 이럴 때도 영존산소를 높이는 건지도 모르죠. 그럴 것 같아요. 꼭 제가 보기에는
바닷물은 초기에는 염분이 없었지만 비가 내리면 육지 암석이니까 나트륨, 칼슘 등의 바다로 온다는데 이거는 좀 믿을 수가 없고요. 처음부터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 pH 약 7.8, 8.5 약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염도는 지역에 따라 평균적으로 35% 이렇게 바닷물 1000g에 염분 35g 이렇게 돼 있습니다. 35%밀? 이상한데? 바닷물 1000g 염분 35g이면 0.035 아니에요? 0.035 저기죠. 네네. 사해 같은 거. 사해 바닷물에 성분, 사해 바닷물에 이스라엘 사해 일반 바닷물보다 염도가 30% 10배 이상 높다. 10배 이상 높고 34%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물에 둥둥 뜨는 주성분은 염화물,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 황, 브롬, 피부 미용 및 치료에 유익한 미네랄이 일반 해수보다 훨씬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미네랄의 복으로도 불린다. 마그네슘 함량은 일반 바다보다 15배 이상 높아 피부 질환 치료에 활용된다. 다양한 광물질이 쌓여 특별한 결정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거 해가지고 다양한 광물질을 많이 광물질 여기서 생산해낼 수 있겠네요. 사의 높은 염도와 미네랄 성분으로 인한 효과를 보여준다. 염소 나트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마그네슘 일반 바닷물보다 15배 이상 충분한 피부 질환에 효과적이다. 마그네슘 여기서 생산할 수 있겠네. 그럼 15배 이상 풍부하면 생산 비용이 좀 많으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생산 비용이 적으면 염소 나트륨에서 염소 나트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황은 다량 함유, 칼슘, 칼륨, 피부 미용 및 건강에 좋은 미네랄, 브롬 풍부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네. 요르단 강이 흘러 들어오지만 유출구가 없어 물이 증발하며 염분이 축제해 세계에서 가장 짠 호수가 되었다. 미네랄 집적, 물은 증발해도 미네랄 남아서 농축이 된다. 이로 인해서 부력이 매우 강해서 사람이 튀게 뜰 수 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소금이 많고 소금의 농도가 높으면 사람을 위해 뜨게 한다. 소금의 농도가 낮으면 가라앉는다. 민물과 등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풍부한 미네랄 덕분에 건사한 아토피, 피부질환 치료 및 미용 목적으로 하되 세균과 바이러스들에 대한 삼투압작용을 해서 농도가 높으니까 이것을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안에를 메마르기 위해서 터뜨려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에 있는 수분 같은 것을 이렇게 생존할 수 없도록 우리 몸에도 소금기가 많고 혈액이 끊거나 당뇨병자 그러면 혈액 속에 세포에 있는 이런 산소들조차도 뺏어버리고 이렇게 물질 교환이 안 이루어져서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을 좀 먹고 희석을 하거나 소금을 좀 지나치게 많이 좀 먹지 말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농도가 이렇게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농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가지 못할 때 반투막이었을 때 반투막이라는 건 뭐냐면 투과는 하되 농도가 높은 애들은 잘 덩어리가 큰 애들은 못 나가고 못 들어가고 저기서 농도가 낮은 애들은 원활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막으로 돼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것이 이쪽으로 수분이 빨려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세포에 있는 그래가지고 물질 교환이 잘 안 일어나서 얘가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스위치를 닫아버린다.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당을 제대로 소비를 못한다. 그래서 물을 좀 희석해서 농도를 낮춰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식을 알아놔도.